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 제1회 초절 검정고시 국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많이 아파서 가지고요. 원래는 당일날에 다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급한 대로 지금 차례대로, 고절, 중절, 초절의 순서대로 지금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점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니까 기억에 들어갈 위로하는 말이네요. 그러면 위로하는 말을 여기에서 찾아야 되겠죠. 어떨 때 어떻게 위로하는지 볼까요? 태권도 시합에서 이기지 못해서 속상해. 그러니까 어머 정말 속상했겠다 하고 뭐예요?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2번 볼게요. 회의할 때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의견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 이거는 좋은 태도죠.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끼어든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이야기를 요약할 때는 중요한 거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관련 있는 여러 사건을 하나로 묶는다. 좀 보기가 편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맞죠? 2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찾는다. 중요한 사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찾는 거는 아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3번 이야기 흐름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한다. 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할 수 있죠. 4번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여 중요한 사건을 생략하면 안 되죠. 중요한 사건은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되니까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지응이의 마음을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지응이의 마음으로 유진아 안녕 나 지웅이야. 그러면 얘 말하는 얘가 지웅이겠네요. 어제 네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려서 미안해 라고 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도용이가 고쳐야 할 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영이가 얘 남자애거든요. 남자애의 말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수진아, 주말에 뭐하고 지내니? 난 가족들과 동물원에 다녀왔어.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도 보고 기린도 봤어. 점심으로 맛있는 김밥과 과일은 먹었지. 지금 만화 세 컷이 지나가도록 누구만 얘기하냐면 도영이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결국 여기 보세요. 수진이가 얼굴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죠? 나도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은 뭐예요? 도영이 혼자서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5번에 1번입니다. 6번 볼게요. 6번에서 7번은 하나의 지문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물은 무엇에 따라 초식, 육식, 잡식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와 말, 토끼와 같이 나뭇잎이나 풀을 먹으면 뭐예요? 초식 동물. 아,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 거네요. 그 다음에 호랑이나 독수리나 뱀, 상어와 같이 작은 짐승이나 물고기 먹는 거는 육식동물. 역시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네요. 닭이나 오리나 돼지와 같이 식물성도 먹고 동물성도 먹으면 뭐예요? 잡식동물. 그러니까 답이 6번의 답은 뭐이겠어요? 뭐에 따라 나눠진 거예요? 그쵸. 먹이에 따라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7번 보겠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네요. 윗글의 내용으로 잘 맞지 않은 것은 소와 말, 토끼는 초식동물이다. 자, 여기에서 나와 있죠? 소와 말, 토끼는 초식동물이다. 네, 맞네요. 2번 호랑이, 독수리, 뱀, 상어는 육식동물이다. 여기 보면 호랑이, 독수리, 뱀, 상어는 육식동물. 네,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초식동물은 작은 짐승이나 물고기를 먹고 산다. 오, 작은 짐승이나 물고기 먹고 사는 거는 뭐예요? 육식동물이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초식이 아니라 육식동물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보겠어요. 8번에서 9번 보겠습니다. 역시 요거 문제를 통해서 여기
두 문제를 푸는 거죠. 요즘 많은 어린이들이요, 대화할 때 거친말을 사용한대요. 버스나 이렇게 지하철 타였을 때 보면 좀, 어, 예전보다는 좀 거친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거친 말 대신 뭘 사용하래요? 고운 말 사용하래요. 그러면 이러한 왜 고운 말을 사용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까닭. 첫째, 고운 말 사용하면 어떻대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왜냐면 거친 말 사용하면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운 말로 표현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말 예쁘게 하라는 소리죠. 둘째, 고운 말을 사용하면 삐리리 한대요. 그러면 요거의 힌트는 여기 있겠죠. 거친 말을 사용했다가 친구들끼리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거친 말 때문에 오해를 일으켜서 좋았던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고운 말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8번 볼게요. 이거는 뭔가 말을 예쁘게 하라는 거와 관련되는 속담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3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힌트, 여기 물결 친 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그쵸.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에서 11번은요, 마당을 나온 암탉. 이거는 이제 만화 영화였어요. 요거를 통해서 거기 문제 풀어보는 거겠네요.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게 만화가 예뻐가지고 보시는데 재밌으실 거예요.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한번 기회 되시면 보세요.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라고 했습니다. 나는 도서관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을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호기심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이 글을 쓰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나달하게 보니까 이 책에서 어미 암탉은 양계장에 갇혀 지내다가 새끼를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양계장을 벗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들판에서 새끼와 살아가면서 뭐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기 일을 많이 겪게 돼요. 다 달라가 보니까 어미 암탉은요, 새끼를 위해서 용기를 냈고 성실하게 노력했고요. 친구인 청둥오리는 그런 어미 암탉을 도와줬대요. 그리고는 나달라게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여기는 이제 책 내용이잖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미 암탉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대요. 그리고 친구와 가족의 고마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대요.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요. 자, 10번 볼게요. 이 책을 읽게 된 동기가 나타난 거는 어디일까요? 동기는 뭐예요? 너무 닭의 모습에, 책 표지에 있는 닭의 모습에 호기심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책을 읽게 되었고 너무 재밌어서 소개시켜 주려고 이 글까지 쓰게 됐다고 했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그쵸? 11번. 기억의 뜻.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런 거를 중절, 고절에서는 다이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단어 뜻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쓰기라는 단어를요.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서 찾으시려면요. 다자로 끝나는 말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먹고라는 말을 사전에 찾으시려면 먹다라고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쓰게를 사전으로 찾으시려면 뭐예요? 쓰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이것을요, 중절 고절에서는 기본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배우실 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이세 과거가 A시잖아요. 그랬는데 요렇게 찾지 않고 원형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국어도 뭐예요?
기본형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다자로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생각이 드러난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이것은 생각이 드러나는 거를 의견이라고 그러고요. 생각이 드러나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걸 사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글쓴이의 생각, 즉 의견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으면요. 기억에서 보니까 초원에서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이건 사실이죠. 니은 양털을 깎는 모습을 보았다. 역시 사실이죠. 치즈를 만들어 보았다. 역시 사실이죠. 다음에 또 가고 싶다. 이거는 제 생각,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의견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도 거기 초절에서 종종 나옵니다. 13번 볼게요. 낱말의 짜임이 다른 것은 이것은요. 낱말이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를 찾으라는 것도 쪼개지는 것과 안 쪼개지는 거를 구별해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나그네 쪼갤 수 있어요? 나하고 그네, 나그 끊고 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애호박은 쪼갤 수가 있나요? 네. 애하고 호박하고 쪼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애호박은 뭐냐면요. 이거는 덜 염은 어린 호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어린 호박, 이 덜 염은 어린 호박. 그 다음에 풋사랑은 뭐예요? 풋하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죠. 풋내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말로 대체가 되죠. 헛기침도 뭐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헛소리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대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다른 것 그 단어 자체로 되어 있는 거는 1번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절이나 고절에서는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말을 단일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2번, 3번, 4번 같은 거 나눌 수 있는 거를요. 복합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파생어 얘도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점점 어휘가 확장되는 거예요. 중절하고 고절에서는요.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의 일원에서 친구를 비유한 것은 이 시는 너무 자주 나오는 시인데요. 볼게요. 나는 풀잎이 좋아. 풀잎이 좋다 그랬네요. 풀잎 같은 친구가 좋아. 그러면 친구를 비유한 거는 뭐예요? 풀잎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4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보겠습니다. 역시 요거 문제 가지고 요거를 풀면 되겠네요. 지문을요. 수피즘 마법 초콜릿이라는 거가 나왔네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 지금 이거는 이제 거기 연극하는 그 극본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이것을 이제 중절 고절에서는 희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오는 사람으로는 성민이 숲의 마음 할아버지고요. 오후라는 거는 뭐예요? 시간과 관련되니까 이거는 때에 해당하겠네요. 그쵸? 그리고 곳은 장소에 해당하니까 아파트 뒷동산. 숲의 마음 할아버지가 등장했대요. 짠! 하고 등장하니까 성민이가 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를 보고 아무것도 없어서 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숲의 마음 할아버지가 잘 보시라 하면서 뭐예요? 대화를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런 거는 해설이라고 해요. 무대가 어떻게 됐나 무대 해설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대화하는 거가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대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5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까 얘기했죠? 시간과 관련된 거는 때죠. 16번 니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서로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을 가리킨다. 대사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사에는요, 독백, 방백, 대화가 있는데요. 보통 교과서, 이제 초절은 더더구나 대화만 중심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사의 종류 중에서 세 가지가 있지만 대화는 우리가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광고에서 전하려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일어났다.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답은 4번이겠네요. 그쵸? 18번. 매체 활용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음악 감상을 하기 위해 식물도감이요? 식물도감은 식물과 관련되는 책인데 음악 감상하고 식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적절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미추친 낱말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거. 나뭇가지가 탄다고 그랬어요. 뭔가 불길에 의해서 훨훨 타는 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는 뭐예요? 불과 관련된 거는 4번이네요. 종이가 탄다 이런 거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거기 뭐죠? 장소를 이동해서 안으로 들어간다, 뭔가를 위에 올라앉는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운송수단으로도 생각하셔도 되고요. 20번 문장의 성분의 호응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요. 거기 중고절에서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응관계라는 거는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1번 나는 어제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크게 틀린 게 없어요. 그쵸? 2번 철수는 여행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네, 크게 틀린 거 없어요. 3번 우리 가족은 작년에 박물관에 갈 것이다. 작년에는 뭐예요? 이거는 미래를 나타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작년에 갔다. 과거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해드렸고요. 이번에 시험을 잘 보셔서 합격하신 분들은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이제 좀 있으면 최종 확정되는 답안 나오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쉽게도 이번에 거기 합격을 못하신 분들은 거기 뭐죠? 더 좋은 결과로 다음번에는 원하시는 점수를 얻으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혹시 이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중조를 원하시는 분들은 8월달 시험에 맞춰가지고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쭉 설명 들으시고 시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